막연하게 이런 생각도 하시죠. 그래도 친구니까 더 신경 써주겠지. 그지 같은 집을 내가 친구라서 그래도 그만큼 신경 써줘서, 친구가 인테리어 사장인데 공사 맡겨야 될까요? 인테리어 할 때 이런 고민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. 내 친구가 인테리어 사장인데 이 친구한테 맡기면 내가 싸게 할 수 있을까? 잘 해줄까? 이제 이런 고민 많이 하실 텐데, 이런 고민을 하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인테리어는 돈이 크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. 인테리어를 할 때는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, 몇 억까지도 돈이 들기도 해요. 인생을 살면서 돈을 가장 많이 지출할 때를 보면 인테리어는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거예요. 차를 살 때, 집을 살 때, 인테리어를 할 때, 이렇게 3순위 안에 들 정도로 그만큼 지출의 비용이 굉장히 큰 경우이죠. 청소기를 하나 살 때도 이것 따져보고 저것 따져보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, 하물며 이 몇 천만 원씩 되는 이 돈을 쓸 때는 얼만큼 많은 큰 고민이 되고 걱정을 하겠습니까? 인테리어를 할 때는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. 인테리어를 하려면 상담부터 견적, 설계, 계약, 그리고 공사 진행 과정 내내 사람을 만나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관계의 연속이거든요.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일입니까?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또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고민하는 세 번째 이유가 가장 클 것 같아요. 뭐냐면 이 신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, 유튜브 보면은 뭐 인테리어 사기, 인테리어 먹튀, 뭐 부실 시공,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인테리어에 대한 불신이 많이 있죠.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들은 다 사기꾼처럼 보이고 돈은 많이 받아가면서 이걸 제대로 시공해줄까? 이런 의심도 많이 들고,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또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. 인테리어라는 건 공산품과 다르게 어떤 명확한 품질 기준이 없잖아요. 예를 들어 뭐 도배 마감이 조금 엉성하다고 해서 사실 그게 뭐 하자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뭐 규정도 없고, 퀄리티가 이제 좋은 것과 좀 덜 좋은 것, 이런 거를 사실 또 구분하기도 힘들고, 이 업체가 이 정도 실력이 있는 걸까?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수준의 뭔가 퀄리티를 완성해낼 수 있을까?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인테리어 계약을 할 때는 물론 꼼꼼하게 다 살펴보고선 계약을 하시겠지만, 약간 불확실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믿고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그 말은 뭐냐면 이 업체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의미거든요. 이렇게 고민되는데 내 친구가 인테리어 사장이다. 견적도 좀 싸게 해야 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찾아야 되고 인간관계 맺는 것도 고민인데, 친구는 돈도 좀 싸게 해줄 것 같고 인간관계는 원래 맺어져 있는 관계고, 신뢰야 뭐 친구기 때문에 내가 알잖아요.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. 내가 고민을 하는 이유를 다 해결해 주는 게 친구 혹은 지인이기 때문에 내가 인테리어를 할 때는 당연히 1순위로 친구나 혹은 주변의 지인을 통해서 내가 하기를 원하는 거죠.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? 하나하나씩 좀 따져볼게요. 일단은 금액적인 부분이 크죠. 친구니까 좀 싸게 해줄 것 같고 저렴하게 해줄 것 같고 이런 기대를 당연히 하게 되는데, 싸게 해주고 저렴하게 해주려면 마진이 많이 남아야지만 가능한 얘기거든요. 근데 인테리어 마진 구조라는 게 사실 뻔해요. 뭐 15%에서 많게 남으면 뭐 20%, 디자인이나 설계 전문 업체들은 더 많이 남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정도의 업체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. 15%에서 20% 정도 사이고, 거기서 내가 어떤 한 품목을 직접적으로 시공을 한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이제 더 벌어가는 건데, 사실 그거는 인건비의 개념이지 인테리어 마진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. 어쨌든 인테리어 마진이 15%에서 20% 정도 된다고 하면 3천만 원 공사할 때 잘 남아야 20% 마진 남겼을 때 600만 원을 남기는 건데요. 사실 이거는 이제 현장 마진이에요. 이 현장에 한해서 관리비라든지 공과잡비 이런 것들을 빼고 내가 남기는
그 마진인데 이렇게만 보면 괜찮아 보이죠. 공사 하나 해서 600만 원 내가 벌 수 있다면 굉장히 큰 금액이니까요. 하지만 이걸 인테리어 사업적으로 보면은 가게 임대료 나가야죠. 차량 유지비 나가야죠. 내 영업비 나가야죠. 또 요새는 마케팅에다 또 돈을 또 많이 쓰기 때문에 마케팅비 나가야죠. 그리고 직원이라도 한 명 내가 있다면 직원 월급 나가야 되죠.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공사 하나만 해서는 현장에서 먹는 밥 외에는 버는 게 없는 거예요. 실질적으로 이런 공사를 2개에서 3개 정도 해야 현장 마진에서 뽑은 금액들을 인테리어 사업에서 관리비가 나가고 내 순수 마진으로 해서 어느 정도 내 수입을 벌어가는 그런 구조인데, 고정적으로 뭐 현장을 2개, 3개 뭐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돌리는 업체라면은 꽤 괜찮게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인 건 맞아요.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실정이 그렇지는 못합니다.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일반적인 15%의 20% 마진조차도 내가 철거라든지 도배를 직접 한다든지 목공을 직접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내 인건비로 충당해서 채우는 업체들도 많이 있고요. 설계, 감리, 관리만 해서 20% 마진을 본다고 하면 사실 요즘 실정에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. 그만큼 마진율 자체가 크지 않다. 그래서 빼줄 수 있는 것도 많이 없다. 그래도 내 친구가 인테리어를 하면 금액을 어느 정도 빼주죠. 뭐 100만 원, 200만 원 이렇게 깎아주기도 하는데요. 사실 인테리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몇 천만 원을 쓰는데 100만 원, 200만 원 깎아주면 굉장히 안 깎아주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. 근데 공사 금액에서 100만 원, 2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마진에서 100만 원, 20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.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. 인테리어는 그렇게 돈이 많이 남는 업종이 아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금액을 깎아주고 이런 건 불가능하다. 막연하게 이런 생각도 하시죠. 그래도 친구니까 더 신경 써주겠지. 더 신경 써주지 않겠어?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텐데요. 뭘 더 신경을 써주죠? 신경을 써준다는 게 좀 포괄적인 개념인데, 자재를 좋은 걸 써줄 수도 있고요. 근데 자재 좋은 걸 쓰면 그것도 다 돈이거든요. 그래서 못 써요. 시공을 좀 더 꼼꼼하게 해줄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시공은 인테리어 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관련된 기술자들을 불려서 하는 거고, 그 기술자들이 내 사장의 친구 집이니까 더 내가 기술을 써서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아요. 그리고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내 기술 수준을 달리하는 그런 기술자라면 그건 기술자라고 볼 수도 없어요. 내가 가진 기술 한계에 맞게 항상 최선을 다해서 어느 현장이든지 그렇게 시공하는 게 기술자거든요. 특별한 공간이라고 해서 더 신경을 써주거나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다. 디자인을 더 신경을 써줄 수 있을까요? 쉽지 않죠. 왜냐하면 디자인이라는 것도 업체의 능력이고 어느 정도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그런 한계이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친구의 집을 공사한다고 해서 뭐 없는 디자인 실력이 뭐 갑자기 나오는 것도 아니고, 그리고 또 고도의 어떤 그런 디자인을 구현을 하려면 그만큼의 그 자재라든지 시공 인력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섣불리 시도하기가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. 모든 것들이 다 돈에 연관이 돼 있고,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돈 자체를 내가 크게 벌 수 있는 이 현장이 아닌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내가 지출을 친구 집이라고 해서 감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. 인테리어 업자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? 인테리어 업자는 굉장히 좋죠. 친구가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, 좋은 이유는 그거예요. 인테리어를 계약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, 이렇게 내가 에너지를 쏟는다고 해도 그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. 사실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예요. 견적만 수십 군데 넣어도 답변도 없는 사람들도 많고, 여기저기 간만 보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, 공사 계약을 하나 수주하기 위해서 너무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약이 돼야만 이 생업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너무 절실하고 절박하고 이런 상황들인데, 친구가 만약에 인테리어를 한다고 연락이 오면 일단은 계약이 될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쏟아야 되는 열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일단 걱정을 안 해도 되고, 내가 이걸 쏟았을 때 이게
빠그라질 이런 우려도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 이렇게 아는 사람들만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아마 들 수도 있을 거예요. 여기서 잠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는 사람 일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. 왜냐? 아는 사람들도 상당히 이게 피곤하고 잘해야 본전이라는 그런 말도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또 아는 사람까지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또 대인 사람들은 아는 사람 공사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. 근데 사실 그렇게 되는 원인이 지금 이 영상의 주제처럼 어떤 서로 그 생각하는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. 계속 말을 이어가 볼게요. 인테리어 업자 입장에서 친구가 또 좋은 이유는 그거죠. 고객을 만나서 또 대화하고 상담하고 협의하고 이런 또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업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상당히 스트레스거든요. 그 사람의 뭐 스타일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파악해야 하면서 비율을 맞춰주면서 이런 또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데 이게 또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까? 하지만 친구면 얼마나 좋아요. 편하게 대화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또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고 전체적인 공사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적어진다. 그만큼 업자 입장에서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상황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. 결론은 뭘까요?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친구가 인테리어 사장인데 공사 맡겨야 될까요? 지금까지 얘기만 들어서는 뭐 특별히 뭐 장점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더 고민스럽네요. 사실 이런 고민을 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요. 인테리어를 하면서 분명히 이런 과정은 거칠 거라고 생각해요. 왜냐면 처음에는 어찌됐든 내 친구나 주변의 지인들을 먼저 찾아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.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업체를 객관적으로, 다시 말해서 그 친구를 친구가 아닌 인테리어 업자로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. 이 사람의 포트폴리오라든지 매장이 있는지 없는지의 유무, 그리고 SNS의 어떤 활동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내 친구고 내가 아는 분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 업계에서는 괜찮은 포트폴리오들을 만들었고 SNS 활동도 이런 쪽으로 꾸준히 한 거 보니 이 업계에서는 나름 괜찮은 업체구나, 이런 객관적인 판단을 먼저 하고선 접근을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내가 돈이 없으니까 잘해줄 것 같으니까 내 주변이나 친구들을 통해서 인테리어를 하려고 접근을 한다면 서로 힘들어지겠죠. 왜냐면 나는 친구라서 싸게 해줄 것 같고 더 잘해줄 것 같아서 맡겼는데 오히려 이게 아니니까 더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게 되고, 인테리어 업자인 친구 입장에서는 내가 진짜 이렇게 그지 같은 집을 내가 친구라서 그래도 이만큼 신경 써줘서 이 없는 금액에 이만큼 해줬는데 고마워는 하지 못할 망정 더 막 하자를 막 얘기하고 나를 더 피곤하게 하네. 이래서 아는 사람하고 공사는 하면 안 되겠구나.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. 서로 잘못된 만남이에요. 사실 뭐 친구나 지인 관계라고 해서 특별히 더 돈을 깎아주고 뭐 더 잘해주고 사실 이럴 수 있는 거는 없어요. 인테리어는 공산품과 다르게 계약을 함과 동시에 그때부터 시작이에요. 내 시간과 노력과 열정과 에너지를 그 공사 현장에 온전히 쏟아야지만 15%에서 20%의 마진을 얻는 그런 업종이고, 예를 들어 뭐 어떤 가전제품의 영업사원이나 자동차를 세일즈 한다던가 했을 때는 사실 팔고 나면 끝이거든요. 뭐가 끝이냐면 이 제품에 대한 건 내 손을 떠날 수가 있잖아요. 왜냐하면 제품이 문제면 자동차 회사에서 조치를 해주고 가전제품이 문제면 삼성이나 LG에서 다 조치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 이 파는 거에만 집중을 하면 그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그 제품과 그 제품의 브랜드가 사후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죠. 하지만 인테리어는 그게 아니에요. 내가 계약을 함과 동시에 그때부터 또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그렇게 이렇게 깎아주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고, 죄송합니다. 제가 오늘은 지인한테 인테리어를 맡기려는 분들과 이 업자의 입장에서 좀 어느 정도 좀 균형감을
갖고 좀 그런 입장을 살펴보는 시간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갑자기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업자의 입장이 더 많이 이제 빙의가 돼가지고 막 그렇게 좀 더 흥분을 해서 막 얘기하는 것 같아요. 결론은 인테리어 업자의 입장과 인테리어를 하려는 소비자의 입장이 서로 많이 달라요. 그리고 이 입장을 그 지인이라고 해서 친구라고 해서 충족시켜주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.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냥 객관적으로 봐서 내가 그냥 다른 업체한테 맡길 바엔 내 친구가 그래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업체 같다. 그러니 나는 좀 더 마음이 편한 이 친구한테 하겠다. 이렇게 하면 서로 진짜 기분 좋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.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